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 농협인 여러분, 개묘년 새로운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농업인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온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천군 농업은 서천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 역시 잘 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서천을 만들기에 힘있는 농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상 강의가 서천 농업인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 풍년농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기술팀장 송진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저희 지역도 지난달 말에 40cm가량의 폭설이 내렸는데요. 눈이 많이 온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잖아요. 고추농사를 지시면서 지난해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공구추 생산 동향과 지난해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군 농업 현황을 잠깐 보면요. 경지 면적이 13,069헥타인데 논이 80%, 밭이 20%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추 재배 면적은 국내 재배 전체 면적의 0.5%인 160헥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천군 10대 농축산물을 보면요. 저희 쌀이 소득 기여율이 78.2%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벼농사 농목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추는 기여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는 밭작물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추 기계화율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느냐? 자, 벼농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99% 정도가 기계화가 됐고, 밭농사 전체적으로는 한 62%가 되겠습니다. 고추는 50%가 미만인 47%가 지금 기계화가 되어 있다. 노동력 투입 시간도 벼에 비해서 고추는 14배가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건고추 재배 면적과 소비량입니다. 자, 2020년도에는 탄저병이 극심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었고 가격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대 그 다음에 7%가 늘었고 생산량도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는 것은 뭐죠?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전년 대비 10.8%가 적은 면적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도 많이 줄은 그런 한 해였다. 1인당 소비량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 3kg가 1인당 소비량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건고추 가격동과 재배 의향인데요. 자, 도매 가격입니다. 2020년도에 탄저병이 극심해서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근당 17,000원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는 면적도 넓어지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평균가가 11,000원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는 생산량도 적고 그랬는데 가격이 13,000원대밖에 안 갔어요. 왜?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재고량이 좀 많았다. 그래서 가격이 우리 농가 기대치만큼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추 재배 의향 면적은 얼마만큼 늘고 주냐? 줄었습니다. 준다고 농업관 측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전년 대비 4.4%가 감소되고 평년 대비 7.8%가 감소된답니다. 이 7.8%라는 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충남 전체 면적의
70%예요. 충남 전체 면적의 70%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재배 면적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원인은 갈수록 지금 농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농사짓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추 지주대 있잖아요. 시중 가격이 보면 500원에서 700원까지 놀랐고 비닐유도 2만원, 23,000원, 상토도 6,000원에서 7,000원. 이 농약은 제초제 같은 경우는 8,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올랐고 또 금년도에 10에서 15%가 또 오른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지난해 문제점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좋은 고추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콩나물처럼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추 한 봉지에 1200잎 정도가 들었잖아요. 최소한 벼 육묘상자에다가 5판 이상은 파종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한 판에 한 240잎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해서 드물게 해야 이렇게 짱짱한 묘를 생산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가급적 냉상육묘보다는 전열선을 깔아서 튼튼한 묘를 생산하시고, 가식도 분엽이 한두 개 나왔을 때 하시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추 정식 시기는 언제냐?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자녀분들이 5월 5일, 5월 8일 어린이날 끼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다 대부분 고추 심는 날로 정해요. 자, 그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자, 묘 굳히기를 철저히 하고 조기 정식을 금지해라.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 맑은 날 정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쉬우면서도. 이렇게 육묘 과정에서 환기도 잘 시키고 묘를 짱짱하게 킨 묘하고 내가 파종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연약하게 킨 묘하고 이런 묘를 똑같은 날 심으면 초기에 엄청나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무슨 얘기냐? 4월 말하고 5월 초 최저 온도 5도씨 이하 기온을 한번 봤어요. 20년도에는 4월 달에 엄청나게 5도씨 밑으로 추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초에 10도 이상 다 올라갔어요. 21년, 22년들은 4월 말에 온도가 따졌습니다. 거꾸로 5월 초에 냉이 왔어요. 자, 내가 묘가 이렇게 짱짱한 묘를 키웠다 그러면 이 온도를 봐서 최저 온도 5도 이상이다 그러면 정식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묘를 내가 구입하든지 내가 묘를 키웠다 그러면 절대 10도씨 이하로 떨어진 그때 정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고추 정식 시기 결정은 어떻게 판단해요? 중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 이 사진은 묘를 아까 짱짱하게 킨 묘로 4월 24일 날 이때 정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연약한 묘를 5월 3일 날 정식한 묘인데 냉을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기예보를 검색하면 오늘부터 11일 것이 예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묘를 확인하고 5도씨 이상 되는 날 아니면 10도씨 이상 되는 날을 확인하고 고추 정식하는 날을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서울에서 도시 자녀들이 오면 고추를 심는 날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5월달에 상당히 가뭄 피해가 있었잖아요. 월동작물이 마늘, 양파, 감자. 이때 5월 비대기 채성기인데 이때 가물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대소종 같은 경우는 한 접당 시장에서 4만원, 한지형 5만원까지 갔었고 양파도 작년도에 2배 가격, 재작년보다 감자도 2배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만 피해받느냐? 아니죠. 5월 초에 정식한 고추도 물을 안 준 데서는 이렇게 피해가 났었다. 자, 작년도에 고추를 정식하고 하늘만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 다시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고추모 정식할 때는 이렇게 꽃이 하나 정도 폈을 때, 방앗다리에서 하나 정도 폈을 때 정식하는 적기라고 하는데, 자, 꽃눈이 하나지만 이미 여기에는 30개 이상 꽃눈이 다 형성돼 있어요. 자, 이때 가뭄을 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고추는 물물이 열잖아요. 2물, 3물 때 이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초기에 정식하고 뿌리 착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추 농사 성패가 좌우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처음에 착근을 빨리 시키냐에 따라서 고추 농사 그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비가 안 올 경우는 어떠한 방식이 됐더라도 추가 관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6월 4일날 똑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하늘만 보고 농사 짓는 밭. 그 다음에 여기는 분소수를 깔아서 저선류에서 물을 준 밭. 여기는 점적호수를 깔은 밭. 생육 차이가 확연하게 표현하잖아요. 기능청에서 노지고추 자동 관수, 관수 효과가 40.3%까지 증수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점죽 관수를 깔았는데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분이 네고를 심었는데, 네두둑을 심었는데, 세 고랑이 잘 크는데 한 고랑이 안 큰다고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물 한 모금을 못 먹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점질 토양은 이렇게 옆으로도 퍼집니다. 하지만 사질 토양은 직수로 내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다 고추를 심었다고 하면 절대 아무리 물을 줘도 직수로 빠지면 고추에 물이 안 갑니다. 고추물. 그래서 이렇게 가뭄을 타요. 이런 식이 바람직하게 두 줄만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오므렸다가 나중에 착근하면 벌려놓는 그런 형태로 가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강우량이 8월달 보시면 작년도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8월달에 31일 중에 반절 15일이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탄저병 병인군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9월 6, 7일 날 태풍 흰남노가 왔잖아요. 이때 확산이 되고. 자, 그래서 비가 오고 그 이후로 9월 중하순 때 평년 대비 3.6도가 높았어요. 기온이 30도 이상 되는 일자가 9월 중순에도 7일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탄저병이 확산되고, 자, 비가 안 오고 고온일 때는 충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라방, 총체벌레, 가루이 같은 것이 번성한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탄저병이 빨리 걸리고 그런 데는 수확일 조기에 빨리 종료했다. 그래서 21.6%가 감소된 그런 한 해였다. 참고하시고요. 자, 9월 기상 분석을 잘 보시면, 자, 평균 기온도 갈수록 해마다 9월달 온도가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또 30도 이상 일수가 2020년도에는 하루, 2021년도 하루. 근데 작년도에는 7일이 30도가 넘었어요. 최고 온도가. 이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 작년도에 뭐 고랭지 배추밭, 쑥대밭 됐다고 해서 추석 때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불운병입니다. 불운병.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마찬가지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생강 같은 게 뿌리 썩은 병이 많아갖고 이것도 작년에,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 3배가 가격이 형성됐고 높게. 마찬가지 쪽파도 이것도 추석 새고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마름병이 많이 생겨갖고 이것도 최대 한 박스에 10kg짜리가 30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9월달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9월달 온도가. 자, 또 30도 이상일수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 22년도. 자, 21년도는 하루인데 6월달에 22년 작년도에는 3일이 30도가 넘었어요. 최고 온도가. 마찬가지 9월달은 7일 이상. 이 얘기는 뭐냐?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름이 빨리 찾아오고 여름이 9월 늦게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만큼 충이 번성을, 온도가 뜨거우면 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충도 많았고 이런 고온에 의한 생리장애도 많은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도가 넘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석회계피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수과가 생기고 50도가 넘어가. 그러면
왜 여러분들 하우스 같은 거 아니면 노지작물도 여름철에 보면 이렇게 순머지가 오잖아요. 순머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찬바람 나면 다시 순이 나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다 순머지가 온다. 그래서 이런 생리장애와 충이 많은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역도 원예작물 관찰포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페로몬 트랩이고 끈끈의 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찰 결과를 6월 20일 날 이제 5번째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그 다음에 작년 거. 총체벌레 21년도에 쉬운 2마리였으면 같은 기간에. 자, 작년도에는 311마리입니다. 무려 6배가 밀도가 많다. 담배나방은 2배, 가루이는 무려 16배가 밀도가 많다. 이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그러면 저희 농업기센터는 어떻게 해요? 농가들한테 빨리 통보를 합니다. 문자를 전송하든지 이렇게 신문을 내요. 서천군 총체벌레 밀도 급증,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빨리 방제를 해라. 이렇게 신문을 내든지 문자를 전송합니다. 농가 여러분들은 그걸로 보고 끝나면 안 돼요. 바로 가셔서 내밭을 확인을 하셔야 하잖아. 진짜 총체벌레가 있는지, 탄저병이 있는지 보시고 빨리 방제를 하시는 것이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훨씬 방제 효과가 높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칼라병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작년도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칼라병이. 왜? 밀도가 많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벌레 6배 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곧 뭐예요? 바이러스 감염률도 6배가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 사례를 보시면 이분이 벼농사를 많이 지셔요. 이 고추는 4월 중순에 정식해서 잘 키웠어. 지금 어깨 높이까지 잘 키웠습니다. 근데 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에 방제를 소홀히 하셨어. 이양을 하고 뭐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벌써 감염률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50% 이상 감염됐더라. 그래서 끝내는 하우스를, 농사를, 고추 농사 포기하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아무리 바쁘셔도 관찰을 하시고 정기적인 예방적으로 약을 하셔야 한다. 자, 이분 사례입니다. 이건 노지예요, 노지. 번짐 30%, 40%가 다 감염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나는 약을 철두철미하게 잘했는데 왜 이게 걸렸을까? 이거 혹시 육묘 때 생긴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육묘 하시는 분들 이런 오해 안 사도록 철두철미하게 어렸을 때 육묘 때부터 진짜 약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놔두면 전형적인 바이러스 이렇게 칼라병 증세가 난다. 자, 총체벌레 생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체벌레인데요. 꽃속이나 신초를 가해해서 흡집을 해서 영소국으로 전염시키는 그런 놈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잎을 보셔도 잘 알 수 있어요. 자, 얘가 신초를 집어넣으면 잎이 전개되면서 자, 한쪽이 찌글거리든지 양쪽이 찌글거리면 아이고, 내 밭에 총체벌레 밀도가 높구나. 빨리 약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기간하고 번데기간 지하에 있는 이 기간을 참고해서 방제는 3,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하시는 것이 약발이 잘 받겠다. 약도 아래에서 위로 하실 때 이 꽃 속에 들은 것은 이 고추꽃도 저녁에는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아침에 개화됐을 때 저녁에 폐화되기 직전 그때 아래에서 위로 약하는 것이 방제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체벌레 방제입니다. 자, 내병제 품종을 선택해야겠고요. 육묘 때부터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떡잎 벌어지면 그때부터 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완벽하게 방제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약 한 통이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목이 돼서는 약을 10통에도 약발이 잘 안 받아요. 안에까지 약이 충분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별꽃 같은 기주식물을 미리미리 제거하시고 하우스 주변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분밭에 중요한 것이 내 밥만 약을 잘해서도 안 됩니다. 밭도 항시 밭둑도 철두철미하게 방제를 하셔야 총체벌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관찰을 해야 합니다. 내 밭은 내가 관찰해서 모르시면 저희 사무실에 진단 키트가 있어요. 한 줄 나오면 안 걸린 거고 2줄 나오면 감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문제됐던 거, 특히 하우스에서 노지도 많이 나타나요. 방제 소홀한 농가에서는 응애입니다. 응애. 응애는 기하 급수적으로 번성을 해요. 또한 잎 뒷면에 붙어서 흡집을 합니다. 방제가가 낮다는 얘기죠. 약을 해도. 그 다음에 약제 저항성을 유발해요. 내성이 생깁니다. 잎을 보시면 노랗게 이렇게 변색이 됐다 싶으면 잎을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응애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이파리를 따다가 A4 용지나 하얀 달력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봐요. 그러면 빨간 줄이나 노란 줄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이 응애가 이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응애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용약제 2가지를 사셔서 교살포를 하셔야 약발이 잘 받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엄청난 밀도입니다. 엄청난 밀도. 이 정도 되면 농사 포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작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 자, 담배라방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라방. 이건 땅속에서 월동을 해요. 그래서 최성기가 6월 하순, 7월에서 9월까지 가는데, 자, 요즘은 봄 날씨, 4월달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월동에서 빨리 깨어나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첫방아 열린 고추도 다 가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배라방은 6월 하순부터가 아니고 5월 정식하고 약을 때마다 담배라방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자, 성충 활동이 밤 8시에서 새벽 2시경에 가장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하시는 것이 약효과가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품종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를 할 건가 망설이는 분도 계신데, 자, 신품종 기대 심리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신품종은 대농 위주로 한두 품종만 미리 금년도에 심어보고 그 품종이 나의 특성이 맞든지 병도 없고 다수학이다 그러면 그 품종을 넓히셔야 돼. 처음부터 이게 좋으니까 이걸 많이 대단위로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복합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라. 칼라병, 탄저병, 역병입니다. 역병도 그전에는 PR 계통이 많이 나와서 없었는데 최근에 이 역병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여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역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역병에 작년 뒤에 걸린 포장에서는 역병 저항성 품종이든지 아니면 그 밭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고객 성향을 파악해라. 내 소비처가 매운 탕집을 하고 있어. 매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신품종이라 해서 재배를 했어. 하나도 안 매워. 그럼 손님이 끊기는 거잖아요. 또한 소비처가 노인 위주예요. 안 매운 걸 좋아해. 근데 신품종이라고 재배를 하니까 매워. 그러면 소비처가 다 끊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종자를 원하는지를 그것도 잘 파악해서 품종을 선택해 줍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실천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보시고요. 이만큼은 꼭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이 뭔지 그거를 찾아서 품종 선택을 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냉상육모보다는 전염상을 까시고 육묘시드 병충 예방제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겠다. 토양 분석 후 적정 시비하시고 정식 보장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되 관수 여건은 어떤 여건이더라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약
그건 총체벌레약은 내밭만 잘해서도 안 되고 밭둑 주변을 같이 내밭하고 같이 잘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초기 방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총체벌레가 걸렸어요. 보이는 즉시 뽑아서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다.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예방적으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로 교살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기상예보를 잘 보셔서 언제 정식하고 언제 병충 예방제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농사를 지시할 것 같습니다. 또한 PLS 안전 농산물 생산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농사 지시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